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이른바 빅텐트를 놓고서는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다만 이낙연 전 총리 측이 연대를 명분으로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단일화 중심이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빅텐트다 이런 명분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까지 요구하는지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당의 당명을 뭐 어떻게 고쳐라라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집의 아이를 보고 그 이름을 고쳐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한편 김 후보는 기업인 수사가 기업을 위축시킨다며 특수부 검사 출신 한 후보를 겨냥했고 한 후보는 국민들이 정치 세대 교체를 원한다며 고령의 김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공방이 예상됐던 계엄과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 늘어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 원과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천억 원 증액 등이 반영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은 내일이 유력합니다. 이미 여의도에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렸고 반 이재명 빅텐트를 위해 민주당계 인사들과 접촉 중입니다. 신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사임할 전망입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이 될 거로 보입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전 공직생활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안보부처 장관 및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에게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대미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부처가 일치 단결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주시기를.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는 사임 이유를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울 종로구 자택으로 복귀합니다. 내일 출마 선언은 오전에 국회에서 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대립을 봉합하고 경제와 안보 현안에 대응할 방안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공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한대행 측 실무진들은 이미 서울 여의도에 대선 캠프로 쓸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총리실 정무직 참모들이 오늘 추가로 사직하고 캠프에 합류합니다. 한대행은 우선 무소속 후보 신분으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와 반이재명 연대를 준비할 전망입니다. 민주당계 인사인 정대철 헌정의장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에게 만남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한대행이 물러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며 유럽 수출은 처음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9개월여 만에 체코 정부가 한수원 등 한국 컨소시엄의 수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강요 회의를 열어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하고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계약 체결식은 이달 7일 한국과 체코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총 계약 규모는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인데 유럽 수출은 처음입니다. 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유럽 원전 시장 공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체코 측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성공적으로 체결식을 치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당사자인 한수원은 성공적인 계약 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수원 주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합니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외에 테멜린 지역 원전 건설 사업에도 입찰을 해둔 상태라 추가 계약을 따내면 성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이너스 성장이 바이든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관세와 무관한 결과라면서 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점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집권 1, 2기 통틀어 경제 지지율 최저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책임을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엔 나는 1월 20일까지는 정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면서 바이든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You probably saw some numbers today, and I have to start off by saying that's Biden, that's not Trump, because we came in on January. This is quarterly numbers. 트럼프는 특히 이번 지표가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GDP는 오히려 3% 증가했다며 나쁜 경제를 물려받고도 수치를 반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총투자는 GDP의 22%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수치라며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 특히 한국의 삼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I heard Samsung is now, because of the tariffs, they're going to build massive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f we didn't do the tariffs, they wouldn't be doing that.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선에서 승리한 마크 카니 총리와 통화했다며 조만간 무역 협상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복 관세로 맞대응 중인 중국에 대해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화물을 실은 배를 미국에 보내고 있지만 관세 때문에 태평양에서 유턴에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전역에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어느 시점엔 중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싶다며 또다시 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이렇게 3년 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마이너스 0.3%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있던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년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연율로 환산해 발표하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주된 이유는 수입 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입니다. 본격적인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수입이 전분기 대비 40% 넘게 폭증했습니다. 또 정부 지출은 정부 효율부의 각종 지출 삭감으로 1.4% 감소했습니다. 4월 고용도 좋지 않았습니다. 고용정보업체 ADP는 민간 기업의 고용이 3월의 절반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물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3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3%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보단 높지만 2월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여러 지표에 대한 해석은 엇갈립니다. 경기 침체 속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쪽과 일시적인 수입 급증이 사라지면 경제가 재경로를 찾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great news about that is that's a one-shot deal. So next time we get the data, that won't be the case at all. And in fact, it'll reverse and that'll contribute to growth. 경제가 역성장했다는 소식에 급락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연준이 경기 둔화를 보고만 있을 순 없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0일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여러 나라가 관세를 낮추려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인도와 이미 협상을 타결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한국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